자, 운동. 자, 요즘 운동하니? 날씨 추워서? 운동해? 선생님은 열심히 운동하는데 헬스장 가가지고 트레드밀 열심히 뛰거든. 자, 그러면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이 그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랑 같은지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자,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과학에서의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했지. 사진을 찍는 거야. 어떠한 물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얘를 일정한 시간으로 예를 들면 1초, 1초, 1초 하면서 어떻게 찰칵, 찰칵, 찰칵 사진을 찍어서 이 어떠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촬영을 하는 걸 이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 동그란 원통형 원기둥을 열로 A에서 이쪽 방향으로 쭉 굴렀어. 굴려놓고서 사진을 1초로 착착착착 찍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A하고 B하고 찍힌 사진, 여기는 지금 0.1초로 되어 있네. 자, 0.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 사진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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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초 이렇게 찍은 걸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은 거야. 그랬을 때 A하고 B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쪽 운동 방향으로 얘 A의 간격과 B의 간격 다르지. 근데 이 간격이 뭐니? 한번 찍었을 때 똑같은 시간 0.1초마다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 비교하면 누가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지금 운동하는 물체 A하고 B 누가 더 빠를까? 똑같은 0.1초에 선생님이 여기서 갈 거야. 0.1초 동안 여기를 이만큼 갔어. 0.1초 동안. 또 0.1초 동안 이만큼을 갔어. 누가 빠르지? 더 멀리 갔었을 때가 더 빠르지. 그치?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중성광 사진을 봤었을 때 이렇게 찍힌 사진의 요 거리가 간격이 더 넓다? 얘 좁다? 넓다? B가 더 빠르게 운동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중성광 사진을 찍었었을 때 그 간격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좁으면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넓으면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속력 얘기를 나오는데 우리 중등에서 수학 시간에 속력 얘기 했었지. 거속시에서 거리와 속력과 시간에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이 풀었지. 방정식에서도 풀고 그 다음에 지금 너희 연립방정식 거기서도 풀고 1차 방정식에서도 풀고 활용에서도 풀고 그랬었지. 자, 그거 생각을 하면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속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 거리 몇 미터를 몇 초 동안 이동했는지 그래서 속력 단위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 두 개 같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여기 속력을 나타낼 때 여기가 미터냐 초냐 킬로미터냐 아워냐 요거를 잘 변환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하나는 미터로 해놓고 여기는 미터로 해놓고 걸린 시간을 시간 아워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같이 맞춰야 돼. 미터 퍼 세크 혹은 킬로미터 퍼 아워 같이 맞춰야 된다.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볼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 속력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을 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같은 거리를 이동을 했어. 그러면 걸린 시간이 짧으면 더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 여기를 가는데 1초가 걸렸어. 혹은 여기를 가는데 2초가 걸렸어. 그러면 어때? 같은 거리를 갈 때도 걸린 시간이 짧으면 더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같은 시간 이동을 해. 1초 동안 이동을 하는데
1m를 이동했어. 1초 동안 이동을 하는데 2m 이동을 했어. 어때? 같은 시간을 이동을 했었을 때 먼 거리를 갔었을 경우 금방처럼 2m 갔었을 때 더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평균 속력은 뭐야? 내가 여기를 가는데 여기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했었을 때 평균 속력을 내라고 하면 전체 이동 거리를 뭘로 나눠주면 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평균 속력이 되겠다.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는데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 걸린 시간을 뭘로 나눠주면 돼? 걸린 시간,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속력 단위 변환. 1km는 1000m, 1시간은 3600초에서 이거 변환하라는 문제 한 문제 정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봐봐. 36km/h지. 그러면 얘를 킬로미터를 뭘로 바꿔? 미터로 바꿀 거니까 1000 붙여주고 36에다.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니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36km/h는 10m/s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1, 2, 3번 풀어봅시다. 달리고 있는 지수의 위치를 같은 간격으로 나타낸 건데 지금 다중성광 사진으로 찍었겠지. 그러면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을 쓰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해서 사진이 찍힌 간격이 제일 넓은 데를 찾으면 되겠지. 뭐가 되겠어? 여기 다가 가장 간격이 넓으니까 속력이 가장 빠르겠고, 마가 어떻게 했어? 여기는 간격이 제일 좁지. 여기는 속력이 제일 느린 구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야? 아니지. 뭐야?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방향이 아니라 빠르기를 나타내는 양. 자, 속력의 단위는 미터/세크, 킬로미터/아워. 맞네?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과 1초 동안 1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같다. 맞아? 1시간 동안 3600m니까 1시간은 몇 초라고 했지 아까? 3600초라고 했지? 3600초분의 얼마? 3600m 1m/s네. 자, 1초 동안 1m 1초 동안 1m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1m/s가 되니까 속력이 같다. 맞네? 자, 1초 동안 25m를 달리는 버스. 얘 얼마야? 속력이? 재민아? 여기 보면 되지. 뭘 거기 쳐다봐? 25m/s가 되겠네. 자, 1분 동안 120m를 걸어간 어린이. 소연이가 얼마야? 2. 왜? 60초분에 120m니까 2m/s가 되겠네. 자, 2시간 동안 72km를 달린 자동차. 얼마야? 2시간이니까 2 곱하고 또 1시간은 몇 초라고 했지 아까? 1시간 3600초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여기 뭐 얼마가 되겠어? 맞아? 7200초. 그리고 킬로미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지. 얼마? 72하고 공택에 붙여주면 되겠네. 그럼 얼마니? 그럼 얼마? 10m/s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빠르겠어? 빠르네. A, C, B. 됐니?
이런 간단한 문제 안 나올 것 같지? 나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고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지? 미터 퍼 세크냐? 킬로미터 퍼 아워냐? 그 단위만 잘 맞춰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채민아, 이걸 우리 수학 기호 이걸 뭐라고 해? 같다를 뭐라고 해? 등호라고 얘기를 하지. 등호. 그치? 등호라고 하면 이 등호를 중심으로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라는 거지. 맞아? 이게 등호잖아, 등호. 그러면 여기에서 등속 운동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금방 이 등호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등자가 뭐야?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뭐가 같다라는 거야, 소윤아? 뭐가 같다? 등속 운동이니까 속력이 같은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여기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돼. 등속 운동이다 라고 하면 속력이 같은 거야. 즉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얘가 중간에 가다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때 어때? 속력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할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니까 등속 운동은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이 등자가 아무래도 한자기 때문에 잘 헷갈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등호 생각을 하면 쉬울 거야. 즉 속도가 같다.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1초 동안 2m 이동을 하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물체라고 합시다. 그럼 2초 되면 몇 미터 이동할까? 4m 이동하겠지. 3초 되면 6m 이동을 하겠지. 즉 이동 거리와 시간이 비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를 다중성광 사진으로 한번 찍어본다. 보면 여기 잘 봐야 돼. 찍었어. 이쪽으로 이동하는 어떤 장난감 자동차를 어때?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짝짝짝짝 찍어놓은 걸 지금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봅시다. 요거 볼 때 여기 뒷부분을 봐야 돼.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보고, 자, 여기 뒤에 엉덩이 부분을 봤어. 그러면 다음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몇 센치니? 4cm야. 다음 사진도 여기 보니까 얼마야? 8cm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1초 지날 때마다 이동거리가 4cm, 4cm, 4cm. 그래서 0, 4, 8, 12, 16, 2 얼마? 1초에 4초씩 증가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나중에 요거 얘 속력이 얼마인지 써보라라고 하면 사진 그대로 요거 사진 찍어놓은 거 분석을 해서 여기 얼마라고 했어? 1초라고 했으니까 1초 동안 얼마? 4cm. 그러니까 4cm per hour 속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탐구 104쪽 가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배운 등속 운동의 이제 표현과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 나와 나의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둘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의 다중성광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 가는 지금 뒤에서 이렇게 보면 4cm, 그 다음 8cm, 맞니? 그 다음 12cm, 그 다음 16cm, 20cm 이렇게 4cm씩 시간에 따라서 지금 뭐니? 1초 간격으로 지금 찍은 다중성광 사진이네. 나의 경우에는 지금 0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얼마니? 8cm, 그리고 16cm, 그리고 24cm. 얼마니? 8cm씩 1초마다 8cm씩 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표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1초 동안 얼마니?
4cm 이동을 했으니까 속력은 4cm/s가 될 겁니다. 다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도 1조 다 4cm/s가 될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8, 16, 24, 32, 40이니까 얼마니? 1초 지날 때마다 8cm씩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의 속력은 8cm/s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갖다가 그대로 어디다 놓을 거면 오른쪽은 시간, 세로축은 이동 거리로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시간과 속력 아니지.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로 그려보고 시간과 여기는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맞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여기 1초 동안 몇 센치 이동을 했는지 놓고 봤었을 때 이 가와 나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속력도 마찬가지고 여기 4cm/s 여기는 8cm/s. 자, 속력이 일정한 둘 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어때?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왔어. 맞아? 그 다음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클수록 지금 누가 더 이동을 많이 했니? 같은 시간 동안 여기 4cm, 8cm 그러니까 나가 더 속력이 크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표가 아니라 이것만 보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그래프만 보고. 그 다음 얘의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가하고 나 기울기를 봐. 누구의 기울기가 크지? 재민아? 나가 크지? 나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크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한다? 속력이 빠르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요 그래프만 놓고 우리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누가 더 속력이 빠른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 기울기가 큰 애가 어떻다? 속력이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뭐뭐하여 증가를 하지? 등속 운동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과 무슨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형? 요거지. 왼쪽에 시간과 뭐니? 이동거리지. 여기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야.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뒤에서 이따가 다시 배울 또 다른 운동인 자유낙하 운동이 나올 건데 그때도 그래프가 얘랑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가로축이 시간인데 세로축이 이동 거리가 아니라 속력이야, 속력. 그래서 두 개 속력이거든. 여기가 속력인데 그래프가 얘랑 똑같아. 원점 지나는 이러한 비례하는 그래프가 똑같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지. 근데 이따가 그거 배우게 나면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자유낙하 운동하는 그래프인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잘 구분을 해야 돼. 자, 지금 오른쪽 거 그래프는 어떠니? 시간축하고 나란하게 나오는 요거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되겠다. 자,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는 원점 지나는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보면 이 X축하고 서로 평행한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지금 누구의 속력이 더 빠르다고 했지? 나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했지. 기울기가 더 크다고 했어, 나.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속력이 더 빠른 나가 더 커야 되겠지. 그런데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맞아? 맞아? 지민아 맞아? 너 나갔어. 맞아? 어디 쳐다보는 거야? 여기 쳐다보는 거야?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맞아? 속력이 느린 애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맞네?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자,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체의 속력의 역수를 올리면 기울기는 뭐니? 기울기 x축 증가량 분의 x축 증가량이 뭔데? 시간 분의 y축 증가량 뭐야? 거리네. 자, 그러면 그 유명한 거, 속, 시. 그렇지?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네. 시간분의 거리는 뭘 나타낸다고 했어? 얘는 속력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나타내? 속력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여기 속력의 역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역수 빼야지. 속력 이렇게 해야 되니까. 틀렸네. 맞아?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지금 요거네. 시간과 속력 그래프 보면 어때? 등속운동을 하는 건 일정하지.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증가라고 하면 안 되지. 일정하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표는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야. 등속운동하는 거 볼까? 등속운동하는지 여기 얼마니? 2m. 여기도 2m. 여기도 2m. 2m. 자, 지금 1초 동안 계속 2m씩 이동을 하니까 등속운동하는 거 맞네.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1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니? 2m 이동을 했으니까 2m per sec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맞아? 10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하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재민아 어떻게 하면 돼?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2m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 20m. 맞아? 20m. 금방 했었던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등속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봤어. 그랬더니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기울기가 뭐를 나타내느냐? 여기 x축 증가량인 걸린 시간분의 y축 증가량인 이동거리가 된다. 이게 뭐니?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즉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요 기울기는 뭐를 나타낸다? 속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 속력이 빠르다. 기울기가 작다? 속력이 느리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어떻게 비례한다. 이런 그래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이번에는 금방 봤던 시간과 속력 그래프야. 속력이 1초에도 4m/s, 2초에도 4m/s니까 계속 어때? 속력은 이렇게 일정하다고. 이 x축 시간하고 같이 어떻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 여기에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 뭐니? 여기가 속력이라며.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될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속, 시라고 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를 나타낸다고 해서 거리를 나타낸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여 밑에 이 넓이가 뭘 나타낸다? 이동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둘 거야. 왜? 시험 문제 이게 나올 거거든. 자, 이러한 그래프 놔두고 여기 시간이 몇 초, 여기 속력이 얼마 했고 여기 이 그래프의 이동 거리 5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라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뭐야? 그냥 곱하면 돼. 여기 밑에 넓이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등속운동 그래프를 보면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를 봅시다. 그러면 기울기가 누가 크다라고 했어? A가 더 크지. 그러니까 속력은 누가 빠르다? A가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어때? 이 시간 X축하고 평행하다라고 했지? 그랬을 때 이 C하고 D, C, D 두 개 있었을 때 속력이 누가 더 빨라? C가 더 빠르다라는 거. 왜? 속력이 더 위쪽에 있잖아. 맞아? 자, 그리고 이동거리를 보면 D는 이만큼이 될 거고 C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 이렇게 크겠지. 이동거리. 이동거리 누가? 속력이 더 빠른 C가 요 밑에 넓이가 더 넓으니까 요거까지도 우리는 그래프만 보고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등속운동을 하는 얘가 뭐가 되냐면 모노레일 있지. 모노레일이 뭐니? 하나의 그 레일 위에 이렇게 이동하는 맞아? 모노레일 속력이 일정해. 그 다음 무빙워크는 우리 큰 마트 가면 카트 이렇게 쭉 올라가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느려지거나 갑자기 빨라지거나 하지 않지. 항상 일정하게 움직인다. 이게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키장 리프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뭐니? 공장에서 물건 나올 때 혹은 택배 물류창고에 가면 택배가 이렇게 일정한 수로 나오면 사람이 이쪽으로 분류하고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컨베이어라고 하지. 컨베이어도 등속 운동을 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 즉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운동을 하게 된다. 얘 기억을 해둬야 돼. 왜냐면 이 사이에 하나 껴놔. 여기 사이에 하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낙하 운동 이런 거 하나 집어넣고 아닌 거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자, 다시 106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 그래프 분석하기.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먼저 봅시다. 시간과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A나 B를 봤었을 때 어떠니? 시간에 따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거 딱 보면 이 그래프,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보면 이렇게 반듯하지? 이 얘기 뭐야? 둘 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뭐니? 기울기지.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을 의미를 한다. 금방 배웠었던 거야. 기울기가 크다, 속력이 크다, 빠르다. 기울기가 작다, 속력이 느리다라는 거. A가 B보다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속력 봅시다. 지금 3초 동안 얼마 이동을 했어? 180m 이동을 했지. 그러면 180m를 3으로 시간분의 이동거리 봤더니 60m/s야. 자, B는 3초 동안 60m 이동을 했네. 그러니까 20m/s. A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등속 운동하는 애가 이제 전형적인 이런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낙하 운동하는 그래프도 똑같이 생겼어. 다만 여기가 이동 거리가 아니라 속력으로 바뀔 거거든. 그래서 두 개를 절대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생각을 해도 좀 이따가 자유낙하 운동 배우면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그게 이해가 될 거고. 자, 오른쪽에 얘를 한번 보자. 지금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오른쪽 보니까 시간, 이동거리, 세로축은 이동거리를 나타내. 그럴 때 얘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간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한번 보자라는 거야. 가구간을 보면 지금 얼마니? 0초에서 1초까지의 구간이야. 자, 이동 거리는 지금 얼마 이동을 했어? 50m 이동을 했고 걸린 시간이 1초니까 시간분의 얼마? 이동 거리. 이때의 속력은 50m/s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나구간 봅시다. 지금 1초에서 2초까지 1초 동안 얼마 이동을 했어? 이동거리. 지금 속력이 일정하네. 이동거리가 뭐니? 없네. 0이야, 0. 이동거리가 더
증가하지 않았잖아. 50에서 계속 일정하니까 0이야. 걸린 시간 1초. 그러니까 얘는 뭐야? 속력도 0이 되겠지. 그 다음 다음 구간 봅시다. 2초에서 3초야. 1초 동안 얼마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냐? 120에서 50 빼주면 되겠네. 70m 이동을 했네. 그러니까 속력은 얼마가 되겠어? 70m/s가 될 겁니다. 맞니? 자, 그러면 얘네 기울기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면 누구의 기울기가 제일 크니? 가파르니? 다가 제일 가파르지. 그 다음 가. 그 다음 얘는 뭐 기울기가 없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다가 나 순이 될 거니까 속력도 기울기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다가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가. 얘는 0이니까. 그러면 3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자라는 거지.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거리 얼마니? 120m잖아. 120m를 뭘로 나눠주면 총 걸린 시간 3초로 나눠주게 되니까 평균 속력은 40m/s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유제 1번 보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시간과 이동거리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 직선의 그래프네. 그럼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 원점 지나는 직선 그래프. 여기 지금 얘 A, B 둘 다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A와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아니지. 등속 운동은 뭐라고 했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지. 자, B의 평균 속력 얼마 동안? 2초 동안의 평균 속력 보면 2초 동안에 지금 얼마 이동을 했니? 60m지. 2분의 60 하니까 30m/s가 되겠습니다. 평균 속력. 틀렸네?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이다. 자, 그러면 이거 보면 되지. 1초에 B의 속력은 30m 이동을 했으니까 30m/s야. A는 1초 동안 60m 이동을 했으니까 60m/s가 되겠지. 2배 맞네? A와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진다. 맞아? 거리. 뭐 보면 돼? 밑에. 얘는 지금 얼마 차이니? 1초 동안? 30m 차이면 2초 때는 얼마야? 60m. 얘도 맞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진다. 맞네?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이 답이 되겠고, 자, 오른쪽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물체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 A 구간에서의 물체의 속력. 자, A 구간 얼마니? 지금 시간이 5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거리 12m 이동을 했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계산하면 선생님은 모르겠어. 수연아 이거 얼마? 2.4 m/s. 그럼 얘 맞네. A 구간에서 가장 빠른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속력을 알아보려면 뭐를 보자고 했어? 기울기를 보자라고 했지. 그러면 A의 기울기와 B의 기울기와 C의 기울기를 볼 건데 누구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니? A 구간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지. 그러면 얘가 속력이 가장 빠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B 구간. 자, B 구간은 어떤 이동거리가 12야. 12 뭐야? 정지해 있는 애지. 정지해 있으니까 얘는 등속 운동을 한다? 틀렸네? 정지해 있어. C 구간에서의 물체의 속력. C 구간의 물체의 속력이 얼마니? 지금 5초 동안 몇 미터 이동을 했니? 어디? 12m에서 15m니까 3m 이동을 했네. 그러니까 0.6 m/s가 되겠지. 됐니? 그래서 기억 니은 여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시간 속력 그래프 한번 봅시다.
지금 가를 한번 봅시다.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어떻게 점점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속력이 점점 커지고 있지. 맞아? 이제 배울 거야. 이게 대표적인 자유낙하 운동할 때의 속력 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뒤에서 계속 힘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얘가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요게 이제 자유낙하 운동. 반대로 이거야. 이거 생각하면 돼. 위에서 떨어뜨리는데 여기가 진공이야. 진공. 마찰이 없는 곳에서 공기의 마찰이 없는 곳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 얘가 어때? 점점 속력이 빨라질 거야. 얼마씩? 9.8m/s씩 빨라질 거야.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이게 이제 점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를 하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 나를 봅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어때? 일정하게 감소를 한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막 내려가. 그럴 때 어때? 넘어지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브레이크를 잡겠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어때? 자전거의 속력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지. 운동 방향이 지금 내려가는 데라고 했었을 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가 되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랫부분의 넓이, 자, 이 그래프에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 한번 봅시다. 넓이는 결국에는 시간 곱하기 속력, 여기 지금 삼각형이니까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고 나누기 2 해주겠지. 곱하기 2분의 1 해주겠지. 그때 요 넓이가 뭐를 나타낸다? 뭐를 나타낸다? 이동 거리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어. 여기 밑에 넓이가. 그러니까 가의 이동 거리를 보게 되면 10 곱하기 여기 10 곱하고 그 다음 뭐야? 2분의 1 나누기 2 해줘야지. 삼각형이니까. 그랬을 때 이동 거리는 얼마가 나오냐? 50m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가 그래프에서 얘의 평균 속력을 알아보자라고 하면 지금 10초 이동을 했지. 총 이동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 50m니까 이런 식으로 50m를 이동 거리, 전체 이동 거리를 뭘로?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속력이 가는 5m/s가 될 겁니다. 자, 나와봅시다. 얘는 밑에 요 넓이가 뭐를 나타낸다?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30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얼마니 이동 거리는 150m가 될 겁니다. 이동 거리 뭐야? 여기 밑에 넓이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 나 그래프의 평균 속력을 알아보자라고 하면 전체 걸린 이동 거리를 뭘로? 전체 걸린 시간으로. 그러면 이동 거리 아까 금방 150이라고 했으니까 10초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 15m/s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유제 3번. 물체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야. 지금 A 같은 경우는 어떠니? 일정하게 속력이 줄어들고 있고 B는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봅시다. A는 5초 동안 100m 이동을 한다. 지금 5초 동안 A 보면 지금 이 이동 거리를 알려면 뭐를 구하면 돼? 밑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속력 20, 시간 5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면 얼마니? 50m가 되겠네. 50m를 이동을 한다. 틀렸네? 100m라고 했어요. 그러면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라고 하면 A는 지금 이동 거리가 50m니까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니? 5초가 될 거니까 10m/s가 될 거야. 맞아? 자, 그러면 B 봅시다. B도 보면 여기 5초 곱하기 속력 20 곱하기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될 거야? 50m가 될 겁니다. 50m. 그러면 B도 보면 얼마 동안이 시간이 5초니까 똑같지. 얘도 50m를 뭘로? 5초로 나눠주니까 10m/s.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즉 그냥도 계산 안 하고도 알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 5초 동안 여기 이동거리, 여기도 이쪽에 이동거리 서로 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을 했으니까 뭐야? 평균 속력이 같다라는 거 그냥 계산 안 해도 그림만 보고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겠다.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다.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지는 물체, 이걸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유낙하 운동한다 라고 했어. 자유낙하 운동하는 그래프는 뭐와 같다고 했어? 여기 시간과 여기 뭐라고 했어? 이동거리를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고 했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뭐와 같아? B와 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따가 2번이 다 답이 될 거고 자유낙하 운동 배우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간별로 나눠서 한번 보자라는 거. 가구간 봅시다. 시간과 속력 그래프야.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가구간을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이동거리 알고 싶으면 어디? 이렇게 밑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3 곱하기 10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15m 이동을 했네. 평균 속력 3초 동안 15m 이동을 했으니까 3분의 15 얼마? 5m/s가 가 구간의 평균 속력이 될 겁니다. 나는 지금 어때?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지? 어때? 시간하고 그래프가 평행하지? 이거 무슨 운동하고 있어? 아, 등속 운동하는 애고. 지금 나 구간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이동 거리는 나 구간의 이동 거리 구하라고 하면 뭐 구하면 돼? 요 밑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8에서 3 빼서 5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네. 50m가 나 구간의 이동 거리가 될 거야. 나 구간의 평균 속력 구하라고 하면 전체 이동 거리를 50을 뭘로? 몇 초냐? 5초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 구간 10m/s. 그냥 봐도 되지. 나 구간 10m/s. 왜? 등속 운동이니까. 그 다음 다 구간 봅시다. 다 구간은 어떠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를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구간에 이동거리 구하라고 하면 뭐 어때? 요 밑에 요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2, 10이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줄 거니까 10m를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 구간에 평균 속력 구하라고 하면 2초 동안 얼마 이동해서 10m 이동을 했으니까 5m/s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그래프에서 10초 동안의 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 10초 동안. 그러면 전체 이동 거리가 얼마라고 했어? 15m, 50m, 10m니까 얼마니? 75m네. 근데 전체 걸린 시간이 얼마야? 10이지. 10초. 10분에 75m. 그래서 7.5m/s가 평균 속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유제 4번 봅시다.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지금 뭐니? 시간과 속력에 관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지금 A 구간은 어떠니?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지금 B 구간은 속력이 일정하네? 아, 지금 B 구간은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 구간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자, C 구간은 어떠니?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자, 확 됐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네. 자, A에서 물체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를 하니? 지금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건 뭐야? 이동 거리가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네? 맞아? 선생아, 맞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거잖아. 이동 거리는 아니지.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했으니까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게 쭉쭉. 맞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했다. 자, B 봅시다. 지금 B 구간은 등속 운동을 하는 구간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 평균 속력을 구해라. 평균 속력.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면 되지? 평균 속력.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될 거지. 이동거리는 뭔데? B구간의 이동거리. B구간의 이동거리는 여기 이만큼의 넓이가 이동거리라고 했으니까 18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네. 맞아? 이거를 뭘로 나눠줘야 돼? 5초로 나눠줄 거니까. 평균 속력 얼마야? 18m/s가 나오겠지.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등속 운동이니까 그냥 여기 18이구나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서도 평균 속력 등속 운동하니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게 B 구간이니까 평균 속력 18m/s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틀렸네? 자 그러면 9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자 9초 뭐니? 9초가 요거네. 9초. 그럼 뭐 구하면 돼? 이동거리니까 이 뭐라고 해?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된다는 거지.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이동거리가 될 거니까. 자 밑면의 길이, 윗변 길이 얼마니? 5가 되겠지. 그리고 높이 18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얼마 나오니? 14 곱하기 9. 그럼 얼마야? 4, 9, 36, 126m가 되네. 맞네? 그래서 지금 됐어?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올 거야. 어렵지 않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 맞아? 뭐만 그래프가 여기가 시간이고 속력이고 했을 때 기울기가 크냐 작으냐 아니면 등속 운동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일종의 감소하느냐 여기 뭐만 이동거리 구하려면 밑에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될 거니까. 됐니?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다중성광 사진을 찍었는데 1초 간격으로 찍었대. 그럼 총 몇 초 동안 찍은 거야? 1, 2, 3, 4, 5. 5초 동안 사진을 찍은 다중성광 사진이래. 이때 운동 방향이 이쪽에서 A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했어.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 평균 속력은 뭐라고 했어? 총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다중성광 사진이 5초야. 이거 이제 알아내야지. 5초. 그러니까 5초 동안 얼마 이동을 했니? 100cm 이동을 했네. 자, 근데 이러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 20cm/s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m/s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맞아? 맞아. m/s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미터로 바꾸면 되지. 미터. 100cm는 몇 미터니? 재민아, 100cm 몇 미터야? 그렇지, 1미터가 되겠지. 1미터. 그러니까 1 나누기 5초가 될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0.2 m/s. 됐니?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 단위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둬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알겠니? 자, 0.2 m/s가 되겠습니다. 5번 봅시다. 속력 구하래. 속력은 뭐니?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겠네. 여기 암기 콱 나왔네. 거속시 나왔지.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속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지금 시간 얼마니? 5초. 그 다음에 이동거리 얼마? 20m, 그러니까 4m/s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속력이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나타냈어. 자, 얘도 보니까 속력이 어때? 시간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네. 등속 운동하는 애네. 얘도 뭐 등속 운동하는 애가 될 거고. 자,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하라고 했지.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5초간. 이때의 시간과 속력 그래프의 밑에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4 곱하기 5, 20m 이렇게 이동거리 구하면 되겠습니다. 등속 운동을 하는 얘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어. 모노레일 등속 운동회, 컨베이어 등속 운동회. 떨어지는 공 얘는 뭐라고 했어? 점점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했어. 얘 빼. 에스컬레이터 얘도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등속 운동 하면 되겠고, 그다음 자유낙하 운동. 자, 금방 우리가 등속 운동을 했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할 건데 지금 자유낙하 운동 배우게 될 건데 여기서부터 많이 헷갈려요. 자유낙하라고 하면 이거야. 그냥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놨어. 그랬을 때 떨어지는 그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자유낙하다라고 하면 요거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요거 별표 10개 해놓고 무조건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선생님이 여기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렸어. 얘를 떨어뜨리면 얘는 자유낙하 운동이야? 아니지. 공기 중에 떨어지니까 얘는 떨어질 때 뭐를? 공기의 마찰을 받기 때문에 얘는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어떠한 물체가 떨어져 지금 떨어뜨리면 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얘가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니까 어디로 떨어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질 거잖아. 맞아?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 요거를 자꾸 까먹어.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걸. 그래서 자꾸 헷갈리고 틀리고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자유낙하 운동한다?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 그거를 무조건 까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공기 저항이 없었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자, 자유낙하는 물체는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야. 그때 왜 9.8이냐라는 거야. 9.8. 요거는 지금 중등과정에서는 여기 왜 9.8인지는 안 배워.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기억만 해두면 돼. 9.8. 자, 이 9.8을 우리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냥 상수니까 그대로 9.8만 기억을 해두면 돼. 얼마씩?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이니까 1초마다 9.8m씩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유낙하는 물체를 다중성광 사진을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초 동안 요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 1초 땐 여기가 있고 그 다음 1초 땐 여기가 있어. 어때? 요 사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거리가 다중성광 사진에서 거리가 뭘 나타낸다? 속력을 나타낸다라고 했지. 거리가 넓으면 속력이 빠르고 거리가 짧으면 속력이 느리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넓이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니? 속력이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이 다중성광 사진인데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놓을 거야. 그래서 1초일 때의 속력이 9.8m/s야. 2초일 때 속력이 19.6m/s고 3초일 때 29.4m/s야. 1초 동안 얼마씩 증가를 하니? 9.8m/s씩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매 초마다 9.8m/s씩 증가해.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자,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하는 그래프를 이 시간에 따라서 요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게 되니까 어때?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속력 그래프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니? 직선 모양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아까 보니까 시간하고 속력을 나타내는 이렇게 원점 지나는 이 그래프 아까 어디서 배웠었지? 전장에 뭐랑 똑같아? 시간과 등속 운동의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랑 같지? 맞아? 전장에 여기 x축 시간, y축 뭐였어?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를 했잖아. 등속 운동.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라라는 거야. 이 원점 지나는 이 그래프가 여기서는 지금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시간과 속력을 나타내는 건데 아까 등속 운동에서의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도 똑같이 이렇게 원점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개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냐는 거예요. 속력이야. 등속 운동은 여기 뭐가 들어가네? 이동거리가 나타나. 자,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도 원점 지나는 그래프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자, 시간이 1초 지날 때마다 얼마씩? 9.8m/s씩. 그러니까 1초 동안 9.8, 1초 9.8. 즉 속도 변화량이 9.8이니까 기울기도 뭐가 되겠어? 9.8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 밑에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요거 105쪽 가서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다른 즉 골프공하고 그 다음 뭐니? 탁구공을 이용해. 누가 봐도 골프공의 질량이 훨씬 더 나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아? 생각을 해봐. 던졌어. 골프공 맞으면 어떨까? 여기 이마에다 던졌어. 탁구공 맞으면 어떨까? 당연히 탁구공은 별로 안 아플 것 같고 골프공 맞으면 어떨 것 같아? 멍이 들겠지. 왜? 질량이 차이가 확연하게 날 거니까. 자,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밑에 점토 담은 수조 떨어뜨려서 밑에 충격 흡수하게끔 해놓고 여기를 낙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후 영상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0.1초 간격으로 측정을 해볼 거야. 탁구공으로 해보고 골프공으로 해봤어. 그리고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결과는 골프공하고 탁구공이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러니까 뭐니? 뭐가 없어? 공기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한 거야. 마찰이 없어. 공기 마찰. 자, 그랬더니 둘 다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0.049m야. 그러니까 0.1분에 0.049니까 평균 속력이 0.49가 되겠다. 그리고 이 0.1초에서 0.2초 사이의 이동거리 그래서 평균 속력을 보니까 1.47이야. 그리고 그 다음 2초, 0.2초에서 0.3초, 0.4, 0.4, 0.4, 0.5, 0.1초씩 평균 속력을 봤더니 0.49, 1.47, 2.45, 3.43, 4.41 이 차를 보니까 속력 변화가 0.98, 0.98, 0.98, 0.98씩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0.1초 동안 계속 속력이 얼마씩 0.98씩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커졌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요? 1초로 한번 변환을 해본 거야. 0.1을 1초로 변환을 했더니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돼? 10만 해주면 될 거니까 1초에 얼마? 9.8 여기 9.8 속력 변화가 9.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골프공하고 탁구공하고 질량이 다른데 둘 다 속력 변화가 1초당 얼마? 9.8씩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 뭐야? 자유낙하 운동이야. 뭐가 없어? 공기 저항이 없다.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얼마씩 커져? 9.8씩 커지는 거야. 탁구공도 9.8씩 빨라져. 골프공도 9.8씩 빨라진다라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할 때. 자, 그 그래프 보니까 둘 다 이렇게 나타나. 0.1초, 0.98. 어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야. 즉,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결론은 이거야.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이 두 개가 질량이 다르더라도 어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론은 둘이 동시에 떨어질 거야. 자유낙하 운동. 자, 그러면 여기 다르게 실험을 한다라는 거 실험을 할 건데 여기. 아니다, 이거 정리부터 하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1초에 얼마? 9.8m/s씩 빨라진다.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무시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이게 같은 말이야.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자유낙하 운동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배웠어.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무거운 얘나 어때? 1초마다 어때? 9.8m/s씩 빨라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누가 생각을 해도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 얘가 먼저 떨어지지. 질량이 많이 나가는 애가 먼저 떨어질 거라고. 왜? 공기 저항을 얘는 많이 받으니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천천히 내려올 거고 얘는 공기 저항을 덜 받으니까 빨리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 공기 저항이 있을 때야.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깃털이랑 볼링공이랑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져? 둘이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는 그런 건데 자꾸 헷갈린다고.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걸 자꾸 까먹고 누가 봐도 깃털이랑 볼링공이랑 떨어뜨리면 볼링공이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깃털이 됐든 볼링공이 됐든 얘는 중력만을 받기 때문에 뭐 공기 저항이 없을 땐 둘 다 1초 지나면 9.8m씩 빨라져.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즉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깃털이든 당구공이든 골프공이든 다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라는 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에를 진공으로 만들어 놓은 실험 장치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여기로 가 있겠지. 얘를 세워.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공이 됐든 깃털이 됐든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왜?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 9.8씩 같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자, 진공이야, 진공. 진공이 뭐니? 공기를 빼낸 상태가 진공이지. 그러니까 공기에 뭐를? 마찰력을 받지 않을 거야. 자,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자, 깃털하고 이렇게 쇠구슬을 동시에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바닥에 어때?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 왜냐면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진공이기 때문에 물체의 종류가 다르든 같든 모양이 동그랗든 길게 됐든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낙하 운동하면 속력이 1초마다 얼마씩? 9.8m/s씩 증가하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는 깃털이나 쇠구슬이나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 즉 다중성광 사진을 찍으면 어때? 얘도 이만큼 1초 때, 2초 땐 여기, 3초 땐 여기 이렇게 1초에 공기 저항이 없을 경우에 둘 다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저항은 자, 이 쇠구슬보다는 이 깃털이 공기 저항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얘는 어때? 천천히 떨어지게 될 거고 얘는 빨리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당연히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렇지만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 변화는 9.8m/s씩 일정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마무리 질 거야.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무게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중력상수 9.8 곱하기 물체 질량을 중력상수랑 곱해주면 그 물체의 뭐가 돼? 무게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 여학생만 있네. 소윤이 너 몸무게가 얼마야? 라고 하면 얘기할 거야. 저는 35kg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아니야? 왜 웃어?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무게를 얘기를 하면 원래는 질량 곱하기 9.8 상수야. 그러면 그 무게는 뭘로 나타내? 뉴턴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누가 야, 너 몸무게 채민이 무게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저는 58 뉴턴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거 봤어? 선생님이 과학을 20년 넘게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킬로그램으로 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체중계는 그걸 킬로그램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고유한 질량 얼마? 질량에다가 뭘 곱해? 9.8 곱하면 그게 무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이 질량 값은 달에서 재든 여기서 재든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고, 중력상수가 달라지지. 달하고 지구는. 왜? 지구는 크고 달은 조그마니까 잡아당기는 그 인력의 힘이 다르지. 그러니까 지구는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9.8 곱하면 될 거고, 달에서는 어떨까? 크기가 작으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중력상수가 다르다고. 그래서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하고 달에서 측정한 무게는 6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 예전에 배웠었지. 1학년 때. 기억나? 힘 얘기했었을 때 배웠었어. 맞잖아, 소윤아. 힘. 기억 안 나? 탄성, 힘 했었을 때. 자, 아무튼 중력의 크기는 9.8 중력상수 곱하기 물체의 질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되겠습니다. 마무리.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자, 등속운동을 하는 물체를 보게 되면 시간과 속력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 어떠니? 이 X축 시간축과 뭐니? 일정한, 평행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왜?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운동이니까.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1초 어릴 때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거. 그에 반해서 자유낙하 운동 봅시다. 시간과 속력이 어떠니? 원점 중심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어. 직선에. 즉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여기 넓이고 여기 넓이 어때? 점점 넓이가, 이동 거리가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속운동, 자유낙하 운동하는 이 그래프 반드시 구분지어서 아까 여기 시간과 여기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등속운동하는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어. 요거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등속운동을 여기 봅시다. 등속운동을 하는 어떠한 물체의 사진을 1초마다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자,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를 갖다가 그대로 붙일 거야. 그리고 여기 자유낙하 운동하는 다중성광 사진을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해서 그대로 갖다가 붙여볼 거야. 그게 이거야. 다중성광 사진을 잘라 붙인 거야. 등속운동은 어떠니? 지금 그 간격이 일정하지. 그에 반해 자유낙하 운동하는 애는 어때? 점점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어지면 뭐니? 등속운동은 시간과 속력 그래프의 다중성광 사진. 얘는 뭐니? 자유낙하 운동하는 이렇게 생겼지. 시간과 속력 그래프와 같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다중성광 사진을 잘라서 붙이면 뭐가 같아?
시간과 속력 그래프. 왜? 누구의? 얘는 등속 운동하는 애. 얘는 자연학화 운동하는 애. 얘 그래프가 다중상방사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봅시다. 5kg, 3kg, 0.6kg 뭐니? 질량이 다른 애야. 얘를 자윤학화 운동하게 되면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왜? 질량에 관계없이 자윤학화 운동하는 물체는 1초당 얼마씩 빨라지니까 9.8m/s씩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니까. 됐니?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